여러분, 어느덧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인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상에는 다양한 갈등과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과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적인 사건, 사고들을 정리해서 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저는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좀 더 확대해서 먼저 석유파동입니다. 석유파동이라는 것은 1970년대에 중동 지역의 석유 수출국 6개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기구 오페크라는 국제기구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갑자기 석유 가격을 확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유 생산량도 확 줄여버렸죠. 그래서 석유를 수입해서 쓰던 많은 선진국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걸 석유파동이라고 해요. 석유파동은 자원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자원을 가지고 서로 민족 간의 배타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자원민족주의죠. 이런 현상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폭발시 가스 유출 사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도에 있는 한 도시, 한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거기에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세운 공장이 있었는데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 비료가 엄청나게 유해한 화학 물질을 써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료인데 그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가스가 유출이 된 거예요. 안전 불감증이죠. 그래서 그 가스가 그 마을 전역에 다 퍼져서 결국에 몇만 명이, 2만 명이 죽었어요. 2만 명. 그 다음에 수십만 명, 그 도시에 살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구적인 장애, 눈이 먼다든지 그런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거나 기형아 출산이 계속되고 있고. 하지만 이 미국 다국적 기업 이 책임자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이 문제가 저에게 더 와닿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요즘에 뭐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거를 몇 년 동안 써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살균제를 개발한 업체는 영국 업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런 큰 사건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다시 벌어질 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들에게, 정부에게 항상 그런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 지도를 강화해라. 그 직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심해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런 자원민족주의, 자원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체 자원을 개발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로벌 위험사회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독일 학자 울리 백이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 환경, 테러, 어떤 그런 환경적인 재앙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나의 목숨, 나의 안전이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글로벌 위험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야. 가습기를 깨끗이 쓰면 건강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가습기 살균기 썼는데 내가 죽고 내 자식들이 죽은 거잖아. 뭐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살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글로벌 위험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대두하는 지구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영토성에 대한 개념 보세요. 영토성. 지리적인 영토나 공간에 대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태도나 성향을 영토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이미 전 세계가 단일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경은 무의미하다.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탈영토성이라고 해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개별 국민의 상품, 자본, 기술 등은 국경을 초월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 더 이상 이런 영토를 뛰어넘는다는 거야.
그런 탈영토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영토성이 존재하고 있대요. 영토 문제에 있어서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독도를 일본이 자꾸 내놓으라고 하잖아. 자기 땅이라고. 그런 사건들이 국제적으로 국가 간에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줄어들지 않는 영토 분쟁에서 상당수의 국가는 자국의 영토 확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치, 군사, 경제, 역사, 종교 등의 측면에서 국경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 탐구 활동에 자원을 둘러싼 영토 분쟁 보면 첫 번째 사례 확대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사례 센카쿠 열도는 이 센카쿠 열도 위치가 어디냐면 중국, 대만 바로 옆에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땅이라고 보는 게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인데요.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에 영토 확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먹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도 이 센카쿠 열도를 반납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고 계속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계속 군함들을 보내서 센카쿠 열도 주변을 이렇게 몇 바퀴씩 돌고 그러다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센카쿠 열도를 중국에서는 갸오위다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카쿠 열도 또는 다오위다오 군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사 군도는 어디에 있냐면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중간쯤에 떠있는 산호 섬들이에요. 산호로 이루어진 100개가 넘는 섬들인데 이거를 이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국가들이 뭐 하고 있냐면 땅 따먹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여 개의 섬들 중에서 이 섬은 내 거야, 이 섬은 네 거 해,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요. 센카쿠 열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난사군도 지하에 엄청난 그 해상 자원, 석유나 천연가스 등이 묻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산호섬 인간이 살 수 없는 무인도라도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계속적인 영토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6개국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영토 분쟁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국 간의 합의나 조정에 의해서 영토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중재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결하는 사례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도를 자꾸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번 따져보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걸 분쟁지역화해서 일본이 좀 가져갈 수 있는 생산 그 확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위에 있는 방법들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전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사례가 나와 있냐면 포클랜드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포클랜드 제도가요. 아르헨티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영국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확장할 때 식민지로서 가져갔다가 반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바로 앞바다에 있는 섬을 외국이 갖고 있는 거니까 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포클랜드 제도를 아르헨티나가 침공해서 전쟁을 벌였어요. 아르헨티나 영국이 이겼어요. 그래서 영국이 계속 그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영토 분쟁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거 간단히 언급하면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가 펼쳐지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앞서 계속 했던 거니까요.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까?
이렇게 미래사회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나라 일단 통일해야겠죠. 통일 비용에 대한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통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지금 남한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게요. 통일하면 통일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냐? 그러면 남한 경제가 어려워질 거 아니냐? 내가 버는 돈을 북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될 거 아니냐? 싫다. 그래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통일 비용보다 뭐가 더 많이 들어가냐면 분단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분단 비용은 지금의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어떤 국방비라든지 또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음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교류가 막혀 있어서 생기는 경제적 손해라든지 그런 게 다 분단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 계산을 해보면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더 크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통일해서 분단 비용을 없애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익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빨리 통일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경제 및 환경문화, 다문화사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로하스에 대한 개념 설명할게요. 로하스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중심을 전개하자는 생활 양식, 사고 방식을 퍼뜨리기 위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줄임말이고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어떤 상품을 샀을 때 로하스 마크가 붙어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러한 마인드로 생산을 했으니 사달라라는 표시인 거죠. 그래서 웰빙과 로하스가 요즘에 친환경 생활을 살자라는 어떤 여론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자, 이 부분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지구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가져야 할 생각과 태도,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만이 갈등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꼼꼼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활동지 학습노트 활동지에 있는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뭘 창설하죠? 국제연합은 뭐인가요? 국제기구죠. 국제기구를 창설해서 운영해서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개발하자고 했죠? 대체자원 개발합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진단평가, 오페크가 가격 인상하고 생산량 줄이면서 발생했던 사건 뭐죠? 석유파동이죠. 석유파동.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구명 테러 등의 위험이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를 일컫는 말은 울리베기 했던 말, 글로벌 위험사회이죠. 그 다음에 지구촌 탈영토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제적인 교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탈영토성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영토성도 마찬가지로 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땅의 범위를 뭐라고 하나요? 영토라고 하죠? 그 영토를 둘러싸고 계속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단평가 봅시다. 영토나 공간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태도나 성향을 일컫는 말을 뭐라고 했었죠? 영토성이라고 했었죠. 영토성.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우리 사회는 뭐가 확산되고 있어요?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미래 살펴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세계화와 뭐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죠? 지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사회는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와 로컬리제이션, 지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일의 필요성. 자, 민족의 뭐를 회복하기 위해 통일해야 되나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겠죠. 진단평가. 통일 이후에 부담해야 할 비용, 통일 비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친환경 중심으로 전개하자는 생활 양식, 로하스였죠. 로하스. 자, 세계 시민의식 왜 필요하나요?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인류의 미래사회 전망해봅시다. 각종 분쟁, 환경오염, 자연고벌, 빈부격차 같은 뭐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다. 사회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다라는 비관론이 존재하고 있지만 역시 낙관론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 진단평가.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가져야 할 생각과 태도,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세계 시민 의식을 굳건히 가지고 대처를 해야겠죠. 네, 마칠게요.